입국자들이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전라북도가 모든 해외 입국자들을 검사한 뒤 2주 동안 격리하기로 했습니다. 박용근 도의원이 전북교육청에 반복적으로 자료를 요구하자 보복성인지 정상적인 의정활동인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전주시에 이어 모든 시민에게 1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는 등 재난기본소득 지원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군산시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3명의 후보자들이 군산시 현안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공무원 노조와 도의회 박용근 의원이 자료 제출을 놓고 갈등을 빚은 적이 있습니다. 잠잠해졌나 했더니 또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박용근 의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전북교육청이 보복성이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정상적인 의정활동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라북도의회 박용근 의원은 지난달 24일부터 6차례에 걸쳐 전북교육청에 32건의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2년간 초등 스포츠 강사 현황을 비롯해 절반이 넘는 17건이 인성건강과가 맡고 있는 업무 관련입니다. 6년간 과장과 팀장 3명의 현황은 지난해 11월 제출하라고 한 자료와 겹치기도 합니다. 교육청은 인성건강과가 코로나19 대응을 총괄하면서 업무가 폭증했는데 자료 준비로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립니다. 특히 박 의원이 보복성으로 자료를 요구한다고 주장합니다. 지난해 11월 박 의원은 인성건강과에 방진망 설치업체 관계자를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고 결국 공개 사과한 적이 있는데 이 일과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작년부터 저한테 요구자료 보낸 내용들이 계속 중복되고 보낸 걸 또 보내고 이런 식입니다. 따라서 이건 엄연한 보복성 자료 요구입니다. 박 의원은 인성건강과 업무에 평소에도 관심이 많았고 정책 제안을 위한 정상적인 자료 수집 활동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 전부터 쭉 자료 요구는 해왔었어요, 제가. 그래서 문제가 있어서 이거 개선 좀 해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했었지 그 부서 때문에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박 의원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자료 준비가 힘들다면 급하게 자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을 교육청에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어제와 그제 이틀 동안 전북에서 3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모두 해외 입국자였습니다. 전라북도는 전체 해외 입국자들을 검사하고 가급적 임시 생활시설에 수용해서 2주 동안 격리하기로 했습니다. 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는 전북도민들은 하루 평균 10명가량입니다. 전라북도는 지난주 해외 입국자 가운데 3명의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이들이 일반 시민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2주 동안 격리합니다. 미국과 유럽발 인천공항 입국자의 경우 KTX를 타고 익산역과 전주역 등 전북의 5개 역에 도착합니다. 전라북도는 익산역과 전주역 등에 택시 10대를 대기시킨 뒤 입국자를 보건소에서 무료로 검사시키고 곧바로 임시생활시설로 보냅니다. 미국과 유럽발 이외의 입국자들은 공항버스를 타고 전주나 익산, 군산 등에 도착합니다. 전라북도는 공항버스 정류장에 도 소방본부 차량 15대를 배치한 뒤 입국자를 보건소로 보내 무료로 검사하고 역시 임시생활시설로 이송합니다. 아침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운영하는데 그 경기장 주차장에는 긴급구조 통제단을 가동해가지고 거기서 보건소 같이 합동 근무를 하고 있고 해외 입국자들이 2주 동안 머물 임시생활시설은 전북인재개발원이나 익산 유스호스텔 등으로 지정됐습니다. 자가격리도 가능하지만 가급적 시설격리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가능하면은 시설격리 쪽으로 유도를 하겠고요. 그때 음성이 나오는 경우라면은 자가에서 나머지 기간을 격리 상태로 관리를 한다든지. 2주의 임시생활시설 격리 비용은 무료지만 나중에 정부가 유료로 방침을 바꿀 경우 정부 방침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해외 입국자들이 2주의 자가격리를 위반하면 고발 등으로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군산시가 코로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전주시에 이어 2번째로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선별적 지원이 아닌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1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김진영 기자입니다. 군산시의 재난기본소득 지원 계획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3월 30일 0시를 기준으로 군산시에 주소를 둔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군산사랑 선불카드로 지급합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재난기본소득이나 기존 복지수당 등의 준복 여부와는 상관없이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주민에게 지급된 재난기본소득이 짧은 시간에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에 흘러들어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사용기간을 석 달로 제한했습니다. 약 270억 원에 가까운 재원이 3-4개월 안에 군산 지역 내에서 순환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재원이 돌고 돌아서 가계 경제에 작은 보탬이 되고 군산 시민이 26만 8천 명인 점을 고려하면 269억 원가량 소요될 전망입니다. 군산시는 재난관리기금과 지난해 집행하고 남은 시 예산을 활용하기로 하고 다음 주 시의회의 추경 예산 심의가 통과되면 신청을 받아 집행하게 됩니다. 이번 임시는 재난 긴급 추경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로 4월 초 개최하여 재난 발생 시 재난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전주시도 지난 27일 취약계층 가운데 5만 명을 선정해 1인당 52만 7천 원을 지원하는 선별적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밝혔습니다. 김제시와 정읍시 등 다른 지자체도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방침이 정해졌기 때문에 세부적인 지급 대상과 금액 등 지급 방법에 대해 조만간 결정을 짓겠다는 방침이어서 재난기본소득 지원이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캐나다에서 입국한 부안의 21살 여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29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이 여성은 기침과 콧물 등의 증세로 인천공항 검역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받았고 공항 검역소의 격리시설이 부족해 어젯밤 부모의 차를 타고 부안 자택으로 이동했다가 오늘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여성은 해외 입국 검역소 환자로 분류돼 도내 확진자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된 노인 일자리 사업의 참여자에게 3월 활동비가 우선 지급됩니다. 전라북도는 노인 일자리 사업 중단이 장기화하면서 생활고를 호소하는 노인들이 늘어남에 따라 도내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4만 7천 명 가운데 희망자의 신청을 받아 한 사람당 27만 원씩 3월분 활동비를 미리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3월분 활동비를 미리 받지 않은 사람은 4월과 5월, 6월 활동비를 36만 원씩 받게 됩니다. 코로나19로 판매량이 급감한 지역 특산품을 차에 탑승한 채 트렁크에 싣는 이른바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살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와 전주시는 접촉을 꺼리는 소비자들을 위해 딸기와 방울토마토, 동죽 등 지역 특산품을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할인율은 농산물이 30%, 수산물은 50%가량입니다. 판매 장소는 내일과 모레 전주 종합경기장, 이번 주 토요일은 도청 주차장입니다. 민생당 전북도당이 4.15 총선을 앞두고 전라북도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민생당은 지역 발전을 위해선 건강한 경쟁이 필요하다며 인물 중심의 투표를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생당 정동영 후보는 이번 총선에 개혁과 전북 발전에 운명이 걸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당제가 필요하다며 인물 중심으로 투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힘있고 능력 있고 경험 있는 인물들이 있어야 전북이 정치의 변두리가 아니라 중심에 우뚝 설 수 있습니다. 전북의 미래 비전과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금융과 한류, 첨단 융복합 산업, 그리고 연간 1억 명이 찾아오는 관광 중심 전북, 또 농생명 산업과 살기 좋은 생거 중심 전북이라는 5대 비전과 그에 따른 세부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균형적인 성장과 일자리 창출, 미래 먹거리 마련과 지속 가능한 공동체 건설을 통해서 부강한 전북, 도민 행복 시대를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의 지지율이 압도적인 만큼 민생당은 줄곧 타선 출신 후보들의 역량과 경쟁 구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도
건강한 야당이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4년 전 국민의당 간판으로 당선돼 분당과 합당을 반복하는 사이 7명이던 현역이 3명까지 줄어든 상황. 민주당과의 지지율 차이가 적지 않지만 후보 개개인의 관록과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어떤 승부를 벌일지 주목됩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코로나19가 진정세를 보이지 않으면서 이번 총선의 투표소 관리도 비상입니다.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을 의무화하고 발열 같은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은 별도로 마련된 기표소에서 투표해야 됩니다. 하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투표소에 가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투표소에 들어가기 전 비접촉 체온계로 열이 있는지 검사를 받고 손을 소독한 뒤 위생장갑을 껴야 합니다. 체온이 37.5도 이상이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별도로 설치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해야 합니다. 선관위는 투표소 내 감염을 막기 위해 투표소를 자주 환기하고 소독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거소투표 신고를 한 경우에는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 자택에서 투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고 기간 이후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이나 자택에 머물고 있거나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된 사람은 투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생활치료센터에 머무는 확진자는 사전 투표가 가능합니다. 생활치료센터에 기거하고 있는 선거인에 대해서는 그곳 생활치료센터에 사전투표소를 설치하고 투표하게 할 예정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소에선 다른 사람과 1m 이상 거리를 두고 어린 자녀는 가급적 투표소에 데려오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JTB가 주최한 21대 국회의원 선거 군산시 후보자 초청 토론회가 조금 전 끝났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후보 3명은 군산시 현안을 두고 치열한 논쟁을 펼쳤습니다. 송창용 기자가 전합니다. 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군산경제. 후보들은 먼저 군산조선소 재가동 문제를 두고 격돌했습니다. 서로 다른 진단과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조선 관련 일군과 하청업대가 아직도 군산에 많이 있다. 그리고 놀고 있는 조선 전문 기술자 일자리 공부한다면 바로 몰려들 것이다. 정부가 조금만 힘을 보태면 공공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선박 수리소나 바로 오더를 받았을 때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기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걸로 가야지 제조업을 하신다면은 그 제조업에 수반되는 협력업체나 그 제조업을 구성하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움직이는 데만 해도 1년 이상이 걸립니다. 이 전 세계 조선 경기가 회복되지 않고 또 현대중공업의 사기업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와 정치권이 개입하는 데도 상당한 한계가 있다는 것도 아실 거예요. 네. 후보들은 상대의 성과와 공약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군산이 국가 산업단지 생산하기 10조 3천억에서 6조 6천억으로 줄었습니다. 국가 산업단지 수출액은 59억 달러에서 15억 달러로 줄었고요. 이런 공약이라는 것이 서로 조금씩 더딘 것도 있지만 또 제가 실제로 저기 우리 신 후보님께서 쭉 나열하신 그 이외에 실제로 완성된 공약도 훨씬 더 많습니다. 군산 일자리 문제 해결은 어떤 서로 주고받는 그 크기, 숫자의 크기가 달라지면 금방 해결됩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신영대 후보와 김관용 후보는 클러스터를 만들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이근열 후보는 재생에너지 사업에 반대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JTB 전주방송의 21대 국회의원 선거 정읍 고창 후보자 초청 토론회가 내일 오후 6시 40분부터 7시 40분까지 1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내일 토론회에는 민주당 윤준병 후보와 민생당 유성엽 후보 등 2명이 참석해 정읍시와 고창군의 현안을 두고 토론을 펼치게 됩니다. 이번 토론회는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생중계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상당수 총선 후보들이 TV 토론회를 기피하자 법정 토론회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완주 진안 무주 장수의 무소속 임정혁 후보는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 선출직 후보들의 토론 문화가 장착돼야 한다며 한 차례뿐인 법정 토론회를 2-3차례로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전북도당도 논평을 내고 TV토론은 유권자에 대한 의무라며 이를 거부하는 후보들은 벌써 당선됐다는 오만한 생각에 본 선거를 유식행위쯤으로 알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난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전북 도민체전이 한 달가량 미뤄졌습니다. 전북체육회는 오는 5월 15일 남원에서 열릴 예정이던 도민체전을 6월 19일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음 달 전주에서 열기로 했던 전북 어르신 생활체육대회도 하반기로 미뤘습니다. 돈 문제로 다투던 친동생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50대가 항소했습니다. 전주지법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받은 A씨가 형이 너무 무겁다며 법률 대리인을 통해 항소장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13년 전 로또 1등에 당첨된 A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친동생과 다투다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군산해경이 불법 주꾸미 잡이 어선 4척을 적발했습니다. 군산해경은 어제 오전 9시 30분쯤 군산항 북방파제 인근 조업금지구역에서 주꾸미를 잡은 혐의로 2.8톤급 무허가 어선 한 척을 적발했습니다. 뒤이어 오후 3시 30분쯤 군산시 연도 남서쪽 11km 바다에서 사용이 금지된 촘촘한 그물을 이용해 주꾸미를 잡은 8톤급 어선 한 척 등 하루 동안 모두 4척을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오늘 오후 6시 11분쯤 전주 한옥마을 한 상가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한옥마을 주변을 통제하고 현재 육군 폭발물 처리반과 함께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무주와 순창의 낮 기온이 18도까지 오르며 완연한 봄 날씨를 보였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고 포근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전주 5도, 익산 2도로 오늘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한낮 기온도 17도에서 20도로 오늘보다 더 따뜻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고 포근한 봄 날씨 속에 대기는 점차 건조해질 것으로 보여 산불에 주의가 필요합니다.